유튜브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는데 막상 카메라 켜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다들 그러잖아요. 나는 뭐 특별한 재능도 없고 남들 보여줄 만한 근사한 취미도 없는데 하면서 시작도 전에 포기한다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진짜로. 사실 집에서 멍하니 누워서 음악 듣는 게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유튜브의 신기한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특별함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그 평범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처럼 아무런 취미도 특기도 없던 사람이 어떻게 유튜브 주제를 찾았는지 그 비밀을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자유입니다. 주제를 찾는 방법 첫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볼 때 질투가 나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분야에서 잘하게 된다는 가장 큰 지표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해도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겠다. 유튜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채널을 볼 때, 내가 저 채널보다는 적어도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야가 뭐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질투라는 건 내가 마음속에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질투가 나는 분야가 한 3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웹드라마 채널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어 채널, 세 번째는 자기계발 채널이었어요. 요즘에는요, 짤막한 웹드라마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채널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어릴 때 작가를 하고 싶어 하기도 했고, 시나리오를 쓰는 일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유튜브에서 웹드라마 채널을 볼 때마다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웹드라마 채널보다 잘할 것 같다라는 마음은 사실 안 들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배우분들을 섭외하고 촬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웹드라마 채널은 패스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질투가 났던 채널은 영어 채널이었어요. 제가 그 전까지 진심을 담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쳤던 분야가 바로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영어 채널을 만들었고 결국 구독자 11만 명까지 키웠죠. 당시 세 번째로 제가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분야가 자기계발 채널이었어요. 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분야들 뿐만 아니라 마케팅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정말 좋아했거든요. 또 저랑 비슷하게 자기계발에 관심 있는 분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 크리에이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영어 채널 다음으로 선택한 분야가 바로 이 자기계발 채널 안녕자유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유튜브 주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 번째입니다. 주제는 문장으로 떠올리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주제를 떠올리실 때 영어, 패션, 건강, 운동 이렇게 어떠한 단어를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이라고 해볼게요. 사실 이 건강이라는 단어 안에는 정말 많은 주제들이 숨어 있거든요. 건강이 안 좋았던 내가 건강해질 수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영양제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이라든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운동 비결처럼 주제를 생각하실 때는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잡으셔야 돼요. 하나 꿀팁을 드리면요. 질투나는 분야를 선택하고 주제를 문장으로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내가 정한 그 카테고리의 모든 채널들을 유튜브 창에 검색해서 구독하시고요. 해당 채널들에 들어가서 영상을 인기 순으로 정렬하신 다음에 겹치는 주제를 찾으세요.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원래 저만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에 골드 버튼을 가지고 계신 어떤 유튜버 분의 사무실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여다봤는데 같은 분야의 채널을 하루 종일 모니터링 하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세 번째로 유튜브 주제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검증된 주제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초보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다들 하고 있는 주제는 피해야 되나요? 저는 저만의 독창적인 주제를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진짜 돈 되는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 새로운 주제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떠한 검증된 주제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2026년 새해 계획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완전히 다른 걸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나도 그러면 새해 계획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데 나는 조금 더 나만의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다루는 브이로그 채널이더라도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과 나만의 경험이 들어가면 독창적이고 특별한 콘텐츠가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만의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영상 내에서 녹이는 거예요. 주제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선택하되 그 안에서 주제는 검증된 수요가 많은 주제를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저의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신 분들은 이번에 받아보셨을 텐데요. 제가 진짜 이번 뉴스레터에서만큼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썼거든요. 유튜브를 제가 4년 동안 하고 깨달은 진실 3가지에 대해서 다뤘었는데요. 세 번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법을 모를 때는 진정성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전업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이 진정성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돈을 벌 때 항상 어려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경험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잘못된 전략을 선택해서 시간을 손해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맥이 넓은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만족시켜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내 영상을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요. 만약에 그 대답이 너우라면은 저는 잘못 가고 있는 신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영상 후반부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진정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적어도 저는요 그렇게 믿고요. 이유는 진정성이 많이 사라진 시대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진심 하나만 담겨 있어도 그게 가장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진심이라는 게 가장 비싸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뉴스레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에서도 언급은 잠깐 했지만 2026년에 저는 유튜브가 진짜 개인 크리에이터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레터에는 이런 조금 더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혹은 얕게 다뤘던 내용들을 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영상으로 전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조금 더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이런 뉴스레터를 무료로 매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안녕 자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